얼마 전 아들이 집에 왔을 때 무심코 던진 제 한마디에 아들 표정이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 연락이 뜸해졌고 명절에도 잠깐 들렀다가 서둘러 가더군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녀들이 예전만큼 자주 찾아오지 않나요? 전화도 뜸하고 만나면 빨리 가려고만 하지 않나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들이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날 피하나 싶었죠. 하지만 주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에 있다는 걸요. 오늘은 제가 깨달은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녀를 만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말들이죠. 이것만 지켜도 자녀와의 관계가 180도 달라집니다. 실제로 저는 이 방법을 쓴 후로 아들이 먼저 안부 전화를 하고 손주들도 데리고 자주 찾아옵니다. 무엇이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던 말 몇 가지를 안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효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자녀들이 편안해하니까 자연스럽게 대화도 늘고 함께하는 시간도 길어졌죠. 여러분도 자녀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실천해 보세요. 단언컨대 한 달만 지나도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자녀들이 먼저 찾아오고 대화도 즐거워지고 무엇보다 서로가 편안해집니다. 첫 번째는 바로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녀 만나면 제일 먼저 무슨 얘기하시나요? 아마 10중 8구는 아픈데 얘기부터 하실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실수인지 이제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딸이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침부터 허리가 아파서 병원 다녀왔다고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줄줄이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딸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결국 딸은 1시간도 안 되어 일이 있다며 나가버렸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자녀 얼굴만 보면 어제 병원에서 뭐 했는지, 검사 결과가 어떤지, 약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하나하나 다 얘기하게 됩니다. 그게 왜 문제인지 아세요? 자녀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30대 직장인 아들을 둔 박 씨가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할 때마다 병원 얘기만 한다고요. 무릎이 아프다, 혈압약 바꿨다, 검사 또 받아야 한다. 처음엔 걱정되어서 귀 기울여 들었는데 매번 반복되니까 이제는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하더군요. 자녀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첫째, 해결해 줄 수 없는 무력감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아프다는데 당장 낫게 해드릴 방법이 없으니 답답하고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둘째,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라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병원 얘기를 자주 들으면 들을수록 부모님이 많이 늙으셨구나. 곧 큰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커지죠. 셋째, 일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해집니다. 만나면 병원 얘기, 전화하면 약 얘기. 이러다 보니 자녀들은 부모님과 대화하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즐거운 얘기, 일상적인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늘 아픈 얘기만 들어야 하니까요. 그렇다고 아픈 걸 숨기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강 문제는 당연히 알려야죠. 하지만 사소한 병원 방문이나 일상적인 건강관리 얘기까지 모두 자녀에게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만나자마자, 전화 받자마자 건강 얘기부터 꺼내는 건 정말 피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실천하고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를 만났을 때 처음 10분은 절대 건강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녀의 안부를 먼저 물어봅니다. 요즘 회사는 어떤지, 주말에 뭐 했는지, 맛있는 거 먹었는지 같은 가벼운 얘기로 시작하는 거죠. 둘째,
정말 필요한 건강 정보만 간단히 전달합니다. 병원 다녀온 얘기를 30분씩 늘어놓는 대신 검사 결과 괜찮다고 했어. 약 잘 먹고 있어. 정도로 짧게 마무리합니다. 자녀가 더 궁금해하면 그때 자세히 얘기해도 늦지 않아요. 셋째, 건강한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줍니다. 요즘 산책 다니고 있어. 친구들이랑 등산 갔다 왔어. 새로운 운동. 배우기 시작했어. 같은 긍정적인 건강 관리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녀들도 안심하고 대화 분위기도 훨씬 밝아집니다. 넷째, 자녀의 건강을 먼저 챙겨줍니다. 너는 요즘 건강은 어떠니? 잘 먹고 다니니? 운동은 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봐주면 자녀들도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따뜻한 대화가 됩니다. 제 이웃 중에 정여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오면 병원 다녀온 얘기를 2시간씩 했대요. 병원에서 만난 사람 얘기, 의사가 한 말, 약국에서 있었던 일까지. 아들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빨리 가버리곤 했죠. 그런데 이 방법을 쓴 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와도 즐거운 얘기만 합니다. 요즘 배우는 요가 얘기, 친구들과 다녀온 여행 얘기, 새로 심은 화초 얘기. 아들도 어머니가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것 같아 안심이 된다며 예전보다 자주 찾아온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건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병원 얘기로 자녀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대신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건강하게 잘 지낸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답니다.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작년 추석 때 일입니다. 며느리가 명절 선물로 좋은 한우를 사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이런 비싼 거 왜 샀냐고. 우리는 그냥 먹어도 되는데 돈 아껴서 너희나 잘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 얼굴이 확 굳어지더니 그 이후로 명절 선물을 아예 안 가져오더군요. 여러분도 자녀가 뭘 사오면 비싸다고 돈 아까워서 어떡하냐고 하신 적 있으시죠? 또 만날 때마다 물가 오른 얘기, 연금 적은 얘기, 병원비 비싼 얘기, 이런 말들을 습관처럼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제 친구 중에 김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두 딸이 모두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만날 때마다 돈 얘기를 했대요. 전기세 올랐다. 관리비가 너무 비싸다. 시장 물가가 장난 아니다. 처음엔 딸들이 용돈을 더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받으면서 계속 돈 얘기만 하니까 나중엔 아예 연락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자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면 당장 두 가지 감정이 듭니다. 첫째는 죄책감이에요. 내가 더 잘 벌어서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자책감이죠. 둘째는 부담감입니다. 당장이라도 더 많은 돈을 들여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기들도 먹고 살기 빠듯합니다. 대출금에 교육비에 생활비까지. 그런데 부모님마저 돈 얘기를 하시면 정말 숨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만나지 않는 쪽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돈 얘기가 자녀와의 관계를 돈으로만 연결시킨다는 점입니다. 만나면 돈, 전화하면 돈. 이러다 보면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신을 ATM 기계로만 생각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정작 부모님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돈 얘기를 먼저 꺼내지 마세요. 자녀가 먼저 물어보면 그때 간단히 대답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둘째,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쓰세요. 돈이 없어서 큰일이다가 아니라 아껴 쓰니까 충분하다는 식으로요. 셋째, 자녀의 선물이나 용돈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비싸다고 타박하지 말고
고맙다고 따뜻하게 받아주는 게 자녀에게는 더 큰 기쁨입니다. 넷째, 돈 얘기 대신 다른 풍성한 얘기거리를 준비하세요. 최근에 읽은 책, 재미있게 본 드라마, 동네에서 있었던 일 등 돈과 상관없는 즐거운 대화 소재를 만드는 거죠. 제가 아는 박 여사님은 정말 지혜로운 분입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데도 자녀들 앞에서는 절대 티를 안 냅니다. 대신 알뜰하게 사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재미있게 풀어내시죠. 텃밭에서 키운 채소로 맛있는 요리 만드는 법, 동네 할인마트 이용하는 꿀팁, 적은 돈으로 즐기는 취미생활 등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녀들도 부모님이 행복하게 잘 지내신다고 안심하면서도 생활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 좋아한답니다. 또 다른 예로 최 씨 어르신이 있습니다. 연금이 적어서 생활이 빠듯한데도 아들 앞에서는 한 번도 돈 얘기를 안 하셨대요. 대신 봉사활동 얘기, 노인정 친구들 얘기, 새로 배운 스마트폰 기능 얘기 같은 걸 신나게 하셨죠. 그랬더니 아들이 어머니가 정말 젊고 활기차게 사신다며 오히려 자발적으로 용돈을 더 드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행복을 자녀와 나누는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을 하소연하면 자녀도 부모님도 모두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작은 일상의 기쁨을 나누면 모두가 풍요로워지죠. 자녀들은 부모님의 통장 잔고를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풍요로운지, 일상이 충만한지를 보고 싶어 해요. 그러니 돈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오늘 하루 있었던 소소한 기쁨을 나눠보세요. 그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안심이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밀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실수인데요. 바로 과거의 희생을 들먹이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승진했다고 기쁜 마음에 전화를 했을 때였습니다. 축하한다고 했더니 아들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너 학원 보내려고 파출부까지 했잖아. 그때 고생한 게 이제야 보람이 있네. 전화 저편에서 아들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좋은 일이 있어도 먼저 연락을 안 하더군요. 여러분도 비슷한 말 하신 적 있으시죠? 내가 너희들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희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 다 바쳤어. 그때 나는 굶어가면서도 너희는 굶기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지 아시나요? 제 동네 이 여사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딸이 셋인데 만날 때마다 옛날 얘기를 했대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식당 일에 청소까지 하면서 학비됐던 얘기, 명절에도 친정에 못 가고 이랬던 얘기. 처음엔 딸들이 눈물 흘리며 고마워했는데 매번 반복되니까 이제는 어머니 만나는 게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첫째, 자녀들은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희생은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갚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 얘기를 들으면 죄인이 된 것 같은 무거운 마음만 커집니다. 둘째, 현재의 행복을 즐길 수 없게 됩니다. 승진했다, 결혼했다, 집을 샀다. 기쁜 일이 있어도 부모님의 희생을 생각하면 마음 편히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내가 행복해도 되나? 부모님은 불행했는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셋째, 부모님과의 관계가 희생과 보상의 관계로 변질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같은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편안하고 따뜻한 만남은 불가능해집니다. 더 안타까운 건 부모님들은 정말 보상을 바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니 지난날의 고생이 떠올라서 감회가 새로워서 하는 말인데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 얘기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표현 방식을 바꿔보는 거예요. 첫째, 희생보다는 추억으로 포장하세요. 너희 키울 때 고생했어가 아니라 너희 키울 때 참 재미있었어로 바꿔보는 거죠.
힘들었던 일도 지나고 보면 추억이잖아요. 둘째, 서운함보다는 자랑스러움을 표현하세요.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멋지게 자라줘서 자랑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지만 자녀가 받는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셋째,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얘기하세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대신 요즘은 이래서 좋아. 앞으로는 이런 게 기대돼. 같은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에 묶여 있지 말고 현재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넷째, 감사는 서로 주고받는 거라고 가르쳐 주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준 것도 많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준 기쁨도 크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너희가 있어서 내 인생이 풍요로웠다. 너희 덕분에 많이 웃고 살았다. 이런 말은 자녀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조 할머니의 얘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손자가 너무 철이 없다고 아들이 걱정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도 어릴 때 말썽꾸러기였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잖아. 애들은 다 그렇게 크는 거야. 그때 너 키우면서 나도 많이 웃고 행복했어. 지금 내 아들 보니까 꼭 어릴 때 너 같아서 귀엽더라. 아들이 그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키우면서 고생만 한 게 아니라 행복했다는 걸 처음 알았다면서요. 그 후로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고 더 자주 찾아뵙게 됐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의 희생을 들먹여봤자 자녀도 부모도 모두 불행해질 뿐이에요. 대신 그 시간들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재해석해 보세요.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순간들, 고생했지만 보람 있었던 기억들. 그런 따뜻한 이야기로 바꿔서 들려주세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신들 때문에 불행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도 나름대로 행복했고 의미 있는 삶을 사셨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래야 자신들도 죄책감 없이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3가지 비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건강 문제와 병원 이야기를 줄이는 것. 둘째, 경제적 어려움과 돈 이야기를 자제하는 것. 셋째, 과거의 희생과 서운함을 표현하지 않는 것. 이 3가지만 지켜도 자녀와의 관계가 놀랍게 달라집니다. 제가 이 방법을 실천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입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말들을 참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1달, 2달 지나면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안부 전화를 하고 주말에 손주들 데리고 놀러 오고 무엇보다 함께 있을 때 웃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3가지를 숨기는 게 거짓말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위급한 건강 문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은 당연히 자녀와 상의해야 합니다. 다만 일상적인 불평불만, 습관적인 한숨과 푸념을 줄이자는 거죠. 자, 그럼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녀와 만나기 전에 대화 주제를 미리 준비하세요. 최근에 있었던 즐거운 일, 새로 시작한 취미, 읽은 책이나 본 영화, 동네에서 들은 재미있는 소식, 이런 긍정적인 얘기거리를 3가지 이상 준비하는 겁니다. 둘째, 자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회사는 어때? 주말에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고 충분히 들어준 다음에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부모님께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셋째,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거창한 게 아니라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겁니다. 날씨가 좋아서 감사, 이웃이 반찬 나눠줘서 감사, 드라마가 재미있어서 감사. 이렇게 매일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대화 습관이 생깁니다. 넷째, 자녀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세요. 잘하고 있어. 내가 자랑스러워. 고생 많았겠다. 수고했어.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부모님의 인정과 격려를 받고 싶어 하는 건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섯째, 함께하는 시간의 질을 높이세요. 이 시간 동안 불평불만하는 것보다 30분이라도 즐겁게 웃으며 대화하는 게 훨씬 값집니다. 짧더라도 서로가 행복한 시간을 만드는데 집중하세요. 제 친구 윤 여사의 변화가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예전엔 자녀들이 명절에만 겨우 왔는데 이제는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찾아온대요.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간단하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맛있는 거 해주고 즐거운 얘기만 하고 돌아갈 때는 또 오라고 환하게 웃어준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사람입니다.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은 자주 보고 싶고 만나면 무거운 사람은 피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에요. 부모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부모이기 때문에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불평과 한숨으로 채우실 건가요? 아니면 웃음과 사랑으로 채우실 건가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비밀 꼭 기억하세요. 건강 걱정 대신 건강한 모습을, 돈 걱정 대신 마음의 풍요를, 과거의 서운함 대신 현재의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만 실천해도 한 달 안에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립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은 실수할 수도 있고 옛날 습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의 그런 노력과 변화를 느끼고 감동받을 거예요. 자녀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선물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다음에 자녀를 만날 때 3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해 보세요. 분명 달라진 자녀의 표정과 따뜻해진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자녀와 함께하는 웃음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행복한 노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